유튜브를 보다 보면 홈 화면에 여행에 관심이 없더라도 여행 유튜브의 영상이 노출이 되더라고요. 내가 여행이 관심이 없더라도 반응이 좋은 영상들은 홈 화면에 노출이 되게 되는데, 최근에는 노마드션이라는 분이 인도 여행으로 알고리즘에 타게 되면서 자주 제 화면에 노출이 됐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알게 된 몇몇 여행 유튜버들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된 거죠. 살아오면서 보니까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정말 많이 다니더라고요. 2년에 한 번은 간다, 아니면 1년에 한 번은 해외여행을 간다. 인스타에 다녀온 여행지의 국기 아이콘을 쫙 해놓으신 분들도 있고, 한 번도 안 가봤다 라고 말한 사람을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손가락에 들 정도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 얘기는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좋아한다는 거고 앞으로도 꾸준히 간다는 거예요. 휴가나 긴 연휴에는 직장이나 일하는 곳, 만남을 갖는 곳에서는 여행 얘기가 무조건 나옵니다. 그 정도로 해외여행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설렘을 주고 정말 좋은 경험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해외여행을 안 가봤다 라고 얘기하면 아 진짜? 라는 말을 100% 들으면서 자라왔는데, 최근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왜 해외여행을 안 가봤을까? 해외여행과 가치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출근을 한다면 오늘 점심을 뭘 먹을지, 주말이 되면 이번 주는 뭘 할지, 쉬면서 뭘 하면서 쉴지, 일에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처리해야 된다고 판단하는 것들을 먼저 처리하듯이 인생 또한 자기만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32살인데 32년 동안 여행이라는 것은 제 인생의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방학 때는 여행 말고 다른 거 하면서 놀기 바빴고, 알바를 해도 내가 사고 싶은 거를 위해 알바를 했을 뿐이지 여행을 가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못 가는 이유가 있는데 2위는 돈과 시간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여행 갈 돈이 만들어지면 여행을 떠난다는 것이고, 연휴가 생기면 여행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여행 갈 돈을 마련할 수도 있고 이직을 하기 전 시간이 있었음에도 해외여행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 이유는 해외여행을 가야 할 이유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비를 할 때 사람들은 본능대로 물건을 구매하지 않습니다. 아메리카노처럼 커피 좀 마셔야지 하면 살 수 있는 저관여 제품이 있고, 헤드셋을 살까 하는데 소니 거 살까? 에어팟 맥스 이쁘던데 근데 가격이 얼마라고? 생각 좀 해보자 라며 쉽게 살 수 없는 고관여 제품이 있습니다. 자동차나 집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내가 사야 한다면 가격 비교를 통하고 내가 왜 필요한가? 소니보다는 에어팟 맥스를 딱 끼고 애플워치 딱 끼고 그 느낌 있잖아. 그게 내가 사야 할 이유가 생긴다면 가격을 알아보고 돈을 모으고 그런 행동을 취한다는 것이죠. 저에게는 해외여행이라는 게 마치 자동차가 지금은 필요하지 않아서 사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이유와 비슷했습니다.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갈 이유가 없었죠. 오히려 해외여행 꼭 가야 하나 생각이 들 만큼 제 인생에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는 다큐를 봐도 해외의 문화 얘기 중 하나일 뿐이지 제 마음의 설렘을 느끼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20살 때 푸켓을 갔었어요. 갑자기 뭔 소리냐 생각하실 텐데 진정한 의미의 여행은 아닙니다. 친척들과 단체로 갔던 패키지 여행이었고 기억도 잘 안 날 만큼 감흥이 없었던 경험입니다. 여행에 대한 관심도 없었으니 오죽했을까요? 그냥 국내 어디 갔다 온 느낌. 그렇게 저의 첫 해외 출국은 허무하게 아무런 좋은 기억이 남아있지 않은 채 기억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행기를 타본 적은 고등학교 수학여행 때 제주도 갔을 때, 그리고 회사 워크샵으로 제주도 정도, 이 정도인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자발적으로 여행을 떠나야겠다, 가보고 싶다 해서 비행기를 탄 것이 아니란 것이죠. 외부의 상황에 의해서 가게 되어서 그런지 제주도를 갔다 왔으면 주변에서는 좋겠네 라고 하지만 저는 성향이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은 행동은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을 제가 취한다면 누구보다도 재밌고 감동하며 즐길 것입니다. 저에겐 이 얘기와 상충하는 것이 공부와 독서였어요. 저는 학점이 3점이 안 됐습니다. 대학교에서 1학년 때를 제외하고는 공부를 그렇게 잘 안 했고, 제대 후에는 방황을 하면서 학고를 봤더니 쌓아온 학점이 3점 밑으로 떨어지더라고요. 학교 공부를 왜 해야 할까? 정말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또 실제 영어 인사는 I'm fine, thank you, and you라고 하지 않는데 학교에서는 왜 그렇게 가르칠까? 왜 토익 만점자는 영어 회화를 못하는 것인가? 이런 수학적인 공식들과 이론들이 내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되지? 라는 물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목표나 대학, 회사를 가기 위해서 하기 싫지만 그 목표를 위해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하잖아요. 저는 그냥이라는 게 없었어요. 해야 하는 이유가 없으면 행동까지 이어지는 게 정말 어려운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독서도 마찬가지고요. 성인이 되고 평생 독서를 한두 권 읽었나? 그랬던 제가 올해만 5권의 두꺼운 책을 읽고도 앞으로도 좋은 책을 계속 읽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 때는 해야 할 이유를 몰랐던 공부도 이제는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학업에 대한 열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제 인생에서 공부와 독서라는 게 1년 전부터 중요한 우선순위를 차지했기 때문이죠. 공부와 독서를 해야 하는 이유를 최근에 돼서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감정을 학생 때 알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뭔가를 하고 싶은데 답을 모르겠잖아요. 그럼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답을 알려주시죠. 누군가에게 제가 왜 여행을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너가 여행을 가야 하는 이유는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느끼는 게 많을 거야. 근데 갔다 왔는데 시야가 안 넓어지고 느끼는 게 없다면 느낄 때까지 여행을 가야 할까요? 내가 뭔가를 할 때 그것에 대해서 깨닫기 전에는 행동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올해 공부와 독서가 중요한 가치가 된 이후로부터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졌습니다. 동시에 구독되어 있는 몇몇 여행 유튜버의 영상을 계속 시청하다 보니까 와, 이제는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베트남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자유여행으로요. 이 상태에서 간다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얻는 게 정말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나중에는 가기 쉽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왜 가야 하는지 모른 채 단순히 갔다 와봤다 라는 말 한마디를 위해서 갔다 오기는 싫었어요. 스스로에게 말이죠. 주변에 해외여행을 아직 안 갔다 온 사람을 발견하신다면 갔다 올 상황이 아니었나 보다. 우선순위가 해외여행에 아직은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마치 운동을 아직 안 하고 있는 사람에게 운동해봐, 삶이 너무 달라져, 너무 좋아 라고 얘기해도 본인이 어떤 깨닫는 시점을 경험하고 운동에 대한 가치관이 일상에 확립되기 전까지는 행동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런 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노출이 되고 얘기를 듣게 되면 영향을 받긴 하더라고요. 주변에 독서만 한다면 나도 책을 읽게 될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고 여행자들이 많으면 나도 여행 가볼까? 식의 생각의 전환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정말 좋은 경험을 선사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단순히 가봐, 좋아 라고 이야기해주는 것보다는 너가 지금 땡땡한 상황인데 여행을 통해서 뭔가 얻을 수 있어. 너의 상황에 이렇게 좋은 점이 될 거야. 내가 그랬거든. 식으로 여행을 안 가본 사람을 이상한 취급하는 뉘앙스보다는 좀 더 여행을 가볼 수 있게 우선순위가 올라올 수 있게 해주는 식의 얘기를 해준다면 정말 고마운 일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